이번 강의는 역학 38단계에서 똑같은 칠판을 사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38단계를 다 보시고 이번 강의를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수식을 잘 조작해 보면은 F는 이코르 ma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식 양변을 시간 t로 전미분해 봅시다. 이것을 전미분해 보면은 dt분의 d 해놓고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 적어 놓고 에너지 E는 상수이기 때문에 시간 t로 전미분해 보면 제로가 되어지죠. 이때 2분의 1 m 이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v제곱이라는 것은 뭐예요? v 닷 v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u라는 것은 위치의 함수이기 때문에 u의 x, y, z 그렇게 적어줬죠. 얘를 미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2분의 1 m 그대로 적어주고 앞에 거 미분하면 v 닷 그리고 닷 v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적어주고 이 닷 적어주고 얘를 미분해주면은 v 닷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dt분의 du 그렇게 되어지죠. 이 u는 x, y, z 함수잖아요. 그러나 시간으로 전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체인룰을 써서 전미분해 줄 수밖에 없죠. 즉 말해서 u는 원래는 xyz 함수야. xyz 함수야. 그런데 시간 t로 미분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은 u 모든 독립변수들을 시간 t의 함수로 보고 t로 미분해라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t로 u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u 원래 변수인 xyz 여기에서 이 변수들을 시간 t의 함수로 두고서 t로 u를 미분하면 되어지죠. 그것이 체인룰이죠. 그러면 봅시다. t로 u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총 경로가 3개가 있죠. 여기서 이 경로가 하나 있고 또 가운데 이 경로가 있고 또 여기서 이 경로가 하나 있고 자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를 통해서 다 체인룰을 적용해 줘 봅시다. 1번 경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t분의 dx 놔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플러스 2번 경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t분의 dy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은 파셜 u 오버 파셜 y 그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체인룰에 대해서는 최용심 배움터의 편미분 6단계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조 바랍니다. 또 3번 경로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t분의 dz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어지죠. 이 수식에서 이것하고 또 이것하고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그래도 u, x, y, z 성분들이죠. 다. 그리고 이것은 속도 v의 x, y, z 성분들이죠. 고로 이것은 그래도 u, 닷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속도 v의 x 성분, 속도 v의 y 성분, 속도 v의 z 성분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 자체가 v 벡터이기 때문에 dt분의 du를 계산하면은 그래도 u 닷 v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시 적어줍시다. 이것은 두 개를 합쳐주면은 mv 닷의 닷 v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 수식에서 닷 v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닷 v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놓고 나머지를 정리를 해주면은 mv 닷는 ma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래도 u 그대로 적어줬고 이코르 뭐야? 제로죠. 왜 제로요? 여기 보십시오. 에너지 E를 시간 t로 미분하면 제로였잖아요. 고로 제로. 고로 여기서 이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임의의 속도 V에 대하여 얘가 항상 제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MA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MA라는 것은 마이너스 그래드 U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그래드 U가 뭐예요? 아까 우리 했죠? 마이너스 그래드 U가 왜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A는 F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나타내는 이 수식을 양변을 시간 t로 전미분해 주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끌어내는 수식은 무엇이다? MA는 F라는 운동 제2법칙을 이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문제를 풀 때 에너지로 풀어도 F는 이코르 MA로 푸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문제를 풀 적에는 이 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푸는 경우가 간단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서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표시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u라는 함수가 x, y, z라는 위치의 함수이다. 그러면은
u라는 함수를 x, y, z 이렇게 독립변수를 3개를 써주기가 귀찮잖아요. 그런데 x, y, z가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u의 x, y, z 이것 대신에 u의 r 벡터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쓰기가 편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ur 이렇게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구좌표에서 어떠한 양이 거리 r에 의존할 때에 ur 이렇게 써줍니다. 물론 저자나 강사가 또 다르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써준 것이 많은 학자들이 따르는 방법이야.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무엇을 한번 고려해 보느냐?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u의 x, y, zt 이퀄 2 이러한 수식을 한번 고려해 보자. 방금 좀 전에 했던 것과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좀 전에 했던 것은 u라는 함수가 x, y, z라는 위치 좌표에만 의존했는데 이번에는 t라는 시간 좌표에도 의존하죠. 그리고 좀 전에는 우변에 2라는 이 양이 상수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수라는 보장도 없어. 그냥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위치와 시간에 의존하는 어떤 스칼라 함수 u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을 그러한 수식을 한번 고려해 보자. 그렇다면은 이 수식을 한번 요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요리를 해 보느냐? 양변을 시간 t로 전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이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v.v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얘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전체를 시간 t로 전미분하게 되어지죠. 우변도 역시 2가 상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dt분의 de에서 시간 t로 미분해 줬습니다. 이것은 시간 t로 미분해 주면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시간 t로 미분해 주면 dt분의 du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얘도 그대로 적어 놨고 여기에서 이제 dt분의 du를 한번 봐봅시다. 아까는 이 u가 x, y, z 오직 위치만 함수였었는데 지금은 시간 t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t분의 du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먼저 체인룰을 쓴 것이 좋겠죠. u라는 함수가 x, y, z, t 함수죠. x, y, z, t 함수야. 그리고 x, y, z는 각각의 t의 함수이고 시간 t도 t의 함수야.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u를 시간 t로 전미분해 보면은 이것은 앞부분 위치에 대해서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맨 뒷부분 시간에 대해서는 파셜 u 오버 파셜 t가 하나 더 따라 붙죠. 물론 이 뒤에 dt분의 dt가 따라 붙은데 그것은 1이기 때문에 생략해 준 거야. 그러면은 이쪽 부분은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거 하나만 더 추가가 되어지죠. 고로 dt분의 du는 아까와 똑같이 그래드 u 닷 v 벡터 플러스 이것이 새롭게 따라 붙죠. 파셜 u 오버 파셜 t. 고로 이것을 계산해 주면은 mv 닷 v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죠. 이것은 그대로 또 내려줬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이쪽 부분은 이렇게 고쳐주고 나머지 두 개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if 만약에 앞에 있는 것이 지금 뭐예요? mv.d이기 때문에 이것이 f잖아요. 이것이 f 벡터야. 그런데 그래드 u라는 것이 마이너스 f이다. 즉 마이너스 그래드 u가 f이다. 이것이 성립하고 and u라는 스칼라 함수가 단지 공간 많은 함수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수가 되어지죠. 왜 상수가 되어져? 보십시오. 얘가 공간 많은 함수라면은 얘가 없어지죠.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f라면은 앞에 있는 f하고 서로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t분의 de는 제로이기 때문에 e가 콘스탄트 상수가 되어진다. 즉 보존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쓰면은 이 f라는 것이 오직 위치만의 함수가 되어지죠. 왜 그래? 이 u라는 것이 위치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래도 u 취해봐야 이것이 뭐예요? 위치만의 함수가 되어지잖아요. 고로 f라는 것이 오직 위치 r 벡터만의 함수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속도 저항력은 비보존력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위치만의 함수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F가 마이너스 그래도 U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보존력이 될 조건이 되어지잖아요. 보존력이 될 이 조건은 컬 F 이코르 제로라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고, 또 임의의 폐경로를 일조한 1은 제로가 된다. 그것과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 저항력은 위치 알만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보존력이고, 마찬가지로 마찰력 같은 경우도 비보존력이야. 왜 마찰력은 비보존력이냐? 여러분들 마찰력은 상수일 것 같잖아요. 왜 상수일 것 같아?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고, 수직항력은 거의 대부분이 중력에 비례한 것이기 때문에 마찰력은 상수이기 때문에 고로 상수를 미분해버리면 제로이기 때문에 마찰력은 보존력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찰력 보존력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무척 고민을 많이 했어. 왜 마찰력이 보존력이 아니고 속도에 비례한 저항력이 보존력이 아닌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덧붙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률 파워 P라는 것을 정의를 하려고 해요. 일률, 이것을 영어로는 파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흔히 P로 많이 표현을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는 자, 힘 F가 시간당 한 일 또는 단위 시간당 한 일 다 똑같은 얘기도 시간당 한 일은 dW를 dt로 나눠준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정의요. 여기서 여러분들 특별하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때 dW나 dt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변화량을 의미하는 양이라기보다는 미소량을 나타내지요. 즉 미소 시간분의 미소 일 그 말입니다. dW는 F.dr이고 dt는 dt이고 이 식으로부터 dt분의 dr 이것은 V벡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V 그렇게 되어집니다. 고로 일률은 F.V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일률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까? 머리 아프게. 그것에 대한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하는 일을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어느 것이 얼마만큼 빨리 일을 해버리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도 그렇지요. 이번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하여 어떻게 해서 물체의 운동을 구하는가 살펴봅시다. 보세요.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이러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1차원 상으로 한정시키면은, 즉 위치 벡터 r 벡터가 x의 x캡 이렇게 한정이 되어진다면은 속도 v라는 것은 vx의 x캡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고, 이때 vx 이것을 계속 써주기가 귀찮하기 때문에 x를 치워버리고 v의 x캡 이렇게 적기로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v라는 것은 vx이기 때문에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 1차원인 경우에. 고로 이 v라는 것을 달리 적으면 dt분의 dx가 되어지고 x캡은 그대로 적어줬다. 그러면은 이 수식을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에 다시 이렇게 적어 놓고 v로 정리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서 이렇게 되어지죠. 이럴 때 여러분들 이 v가 플러스란 것은 이 v벡터가 플러스 x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고, 이 v가 마이너스란 것은 이 식으로부터 마이너스 x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1차원 상에서는 플러스도 의미 있고 마이너스도 의미 있다 그 말이에요. 플러스란 것은 플러스 x방향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란 것은 마이너스 x방향으로 움직이고, 에너지 이것은 상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 v라는 것을 위치 x 함수로 알아냈지요. 그러면 이제 위치를 알아내야 되겠지요. 위치를 무엇의 함수로? 시간의 함수로. 즉 속도 v는 위치의 함수로 알아내 놓았는데, 이번에는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알아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v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dt분의 dx 이렇게 놓고 위치 x를 구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위치 x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수식을 변수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 x에 대해서만 변수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 밑으로 오고 dt가 요리 가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루트 n분의 2는 dt 쪽에다 놔뒀습니다. 적분은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것을 적분을 하기 위해서 루트 해놓고 상수 빼기 x의 제곱 분의 1 이것을 x로 적분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적분하기 위하여 다음을 살펴봅시다. y는 sin x라는 함수가 있다. 이것을 x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x는 arc sin y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y는 sin x 여감수는 y는 arc sin 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y는 arc sin x 이것을 달리 적으면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x는 sin y가 되어지죠. 이 함수 여감수가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수식을 양변을 x로 미분해 봅시다. 좌변 x를 x로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sin y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코사인 y 해놓고 dx분의 dy 그렇게 되어지죠. 이 수식으로부터 dx분의 dy는 코사인 y분의 1, 그런데 코사인 y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사인 y란 것은 x이기 때문에 이 수식은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x는 이코로 sin y 이것을 x로 미분을 하였더니 그 결과가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그렇게 나왔다 그 말이야. 이 말은 이것을 x로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가 arc sin x 더하기 상수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을 적분한 그 결과는 arc sin x 더하기 적분 상수시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이것을 x로 적분하기 위하여 이쪽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자의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고 분모의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이것은 1이 되어지고 이것은 2분의 kx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이런 때 2분의 kx 이것을 u로 놓게 되어지면은 dx라는 것은 루트 k분의 2의 du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1 그대로 적어줬고 이것 자체는 이제 u 제곱이 되어지고 이거 그대로 적어줬고 dx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 수식은 결국은 루트 n분의 2의 dt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한 양은 이것 이코로 이것이 되어지는 이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위치 x를 시간 t 함수로 구하려고 그래. 이 수식에서 루트 k분의 2 이것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쪽이 루트 n분의 k가 되어지고 지금부터 루트 n분의 k를 오메가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1-u 제곱분의 du 이것은 오메가 dt 이렇게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루트 1-u 제곱분의 1 이것을 u로 적분을 하면 arc sin u가 되어지죠. 그런데 u라는 것은 아까 루트 2분의 kx 그렇게 되어진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u였다가 넣어놓고 적분 변수가 다시 x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초기의 x값을 x0로 놓고 나중 x값을 x로 놨다고 했을 적에 이것은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오메가 t가 되어졌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t는 이코르 제로일 때 여기서 u는 u 제로가 되어지고 t는 이코르 t일 때 u는 u라고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적분해 보니까 arc sin 루트 2분의 kx 그렇게 되어졌죠. 고로 우변은 오메가 t이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진다. 이럴 때 또 놓자 arc sin 루트 2분의 kx0를 파이라는 걸로 놓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자 x를 넣게 되어지면은 이거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x0가 들어간 것이 파이라고 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 이코르 오메가 t 고로 이 수식으로부터 x로 정리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좋아진 동작 문제 구할 적에 그 답하고 똑같죠. 여기서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좋아진 동작 문제를 구할 적에는 이쪽 진폭이 a이고 이것이 코사인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말, 여기서 파이 이것은 뭐예요?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죠. 고로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해 보면은 그때의 그 값이나 이 값이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크 탄성력에 의한 운동 방정식은 mx의 2다트 플러스 kx는 이코로 제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의 미분 방정식의 해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하고 방금 푼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에 대하여 해가 x는 이렇게 주어진다, 위치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속도는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 시간에 많이 했지요. 그런데 방금 구한 것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x는 이코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지요. 물론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적에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했지만은 에너지 보존 법칙도 결국은 운동 방정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아까 증명했죠. 고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을 해서 구하면은 이렇게 구해지고, 이것으로부터 속도 V는 이렇게 구해진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해의 형태나 이렇게 정한 해의 형태나 같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이려고 해요. 참고로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무척 궁금해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왜 해의 형태가 여기서는 코사인인데 여기서는 사인인가, 그것 때문에 혼동을 많이 했는데, 이 해나 초기 조건을 대입해보면 다 똑같다는 것을 증명시키겠다 그 말이야. 자, 먼저 초기 조건을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질량 m을 손으로 집어다가 x는 이코로 a라는 위치에 두었다가 그 다음에 손을 떼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질량 m의 운동 방정식은 mx의 2다트 플러스 kx는 이코로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x는 이코로 a에다가 질량 m을 두었다는 말은 질량 m의 초속도를 v0로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고로 초기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이기 때문에 2분의 1 KA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겠죠. 물론 이 식으로부터 A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A란 것은 루트 K분의 2E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 루트 K분의 2E 이것은 A로 둘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나 여기에 A로 둔 것이나 다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해가 일식으로 주어지든지 아니면 이식으로 주어지든지 그렇게 주어지는데,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하면은 둘 다 같은 결과를 준다고 했지요. 즉 일에서, 즉 일식의 이 해에서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x0는 a 코사인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t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면은 x는 a 코사인 파이 그렇게 되어지고,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x 값이기 때문에 x 제로로 뒀고, 우리가 그 값을 a로 두었지요. 이쪽에서. 그 다음 속도 v0는 이것을 미분해 놓은 이것이기 때문에 속도 v에 t는 이코로 제로를 대입하면 v0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파이 그것만 남지요. 고로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파이 그것이 속도 v0인데, 속도 v0는 초속도는 뭐예요? 제로라고 했지요. 고로 이 30과 40을 연립해서 풀면은 적분상수 파이는 제로가 나오고, 이 a라는 것은 역시 a가 나오지요. 고로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이걸로 잡았다고 했을 경우에 최종의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5식으로 일단 두겠습니다. 한편 이것의 미분방정식의 해를 방금 우리가 했던 이런 형태로 두게 되어지면은, 자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x0는 a 사인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t는 이코로 제로를 대입하면은 이것이 아까 a라고 했지요. 이쪽에서 고로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x는 a 사인 파이 이것만 남는다 그 말이야. t 대신에 제로 대입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a 사인 파이 해놓고 이것이 뭐야? x0이기 때문에 a로 두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x는 이코로 a로 두었죠.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그리고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속도 v0는 여기에다가 t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게 되어지면은 a 오메가 코사인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v0는 a 오메가 코사인 파이야. 이것들을 각각 60, 70 이렇게 두게 되어지면은 60과 70으로부터 적분상수 파이는 2분의 파이가 되어지는 거야. a는 당연히 a가 되어지는 것이고, 고로 이 식에서 이 식은
x는 이코르 이것이 a니까 a 적어주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서 이 파이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고 나면은 이것은 결국은 a 코사인 오메가 t하고 같잖아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식 형태로 미분 방정식을 두었을 때의 최종해 x는 이코르 a 코사인 오메가 t나 이식 형태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두었을 때 그 최종 해인 x는 이코르 a 코사인 오메가 t나 다 같다 그 말이에요. 이거나 이번에 할 것은 또 무엇이냐, 질량 m인 물체에 어떠한 경우에 에너지가 보존되고 어떠한 경우에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질량 m인 물체의 보존력 FC와 비보존력 F의 NC가 동시에 작용 시 역학적 에너지 또는 총 에너지의 보존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즉 물체에 보존력과 비보존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적에 그것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보존이 되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F는 보존력과 non-conservative force, 즉 비보존력이 짬뽕이 되어진 거야. 여기서 보존력 FC라는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그레이드 U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마이너스 그레이드 U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럴 적에 전체 힘 F에 의한 미소일 dWF를 계산을 해보면은 미소 힘 dWF는 F.dr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전체 힘이 한 일은 보존력이든 비보존력이든 그 두 개가 짬뽕이 됐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전체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DK와 같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 F 대신에 FC 플러스 FNC를 넣으면은 이것은 FC.dr 플러스 FNC.dr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DK야. 이럴 적에 보존력 FC.dr 이것은 어떻게 되어진다겠습니까? 이 보존력 FC가 마이너스 그레이드 U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레이드 U.dr은 포텐셜 에너지 미소 변화량의 마이너스라고 많이 했지요. 고로 이 마이너스 TU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은 FNC.dr은 DK 플러스 TU 그렇게 되어지죠. DK 플러스 TU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D의 K 플러스 U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것은 DE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때 E라는 것은 K 플러스 U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럴 적에 K 플러스 U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또는 총 에너지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했고, 또는 간단하게 그냥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해 준다고 했어. 여기서 최종적으로 살필 일 F의 NC.dr 이것은 뭐예요? 비보존력이 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WNC 즉 비보존력이 한 일 WNC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어지죠. 이 말은 비보존력이 한 일이 제로가 아니라면은 DE 즉 나중 에너지 빼기 처음 에너지 그 양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말을 달리 표현을 한다면은 보세요. 만약에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진다 그 말은 DE 이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존이 되어진다 이 말은 E가 상수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상수를 미분을 해버리면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어떠한 개의 총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조건은 여기서 E가 상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수를 미분하면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고로 총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이것이 뭐야? 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즉 비보존력이 한 일이 제로가 되어져야만 에너지 E가 보존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 WNC 비보존력이 한 일이 제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려면은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아무거나도 충족이 되어지면 되어지겠죠. 첫 번째 비보존력이 아예 없어가지고 제로 닷대 DR에서 이것이 제로가 된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비보존력 F의 NC가 제로 또는 FNC하고 DR하고 닷대 해놓은 것이 제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FNC 비보존력하고 질량 M이 움직이는 변이하고 서로 90도가 되어지면은 비보존력이 한 일이 제로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비보존력하고 물체가 움직이는 변이하고 서로 90도가 되어진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어지겠습니까? 비보존력이 수직항력이라면은 변이와 각도가 90도이죠. 고로
수직항력이 한 일은 제로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항력만 비보존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은 그 시스템은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고정된 비탈면이 있다. 이 비탈면이 매끄러워서 마찰력은 없다. 그럴 경우에 이쪽에 있는 질량임의 물체가 밑으로 내려올 적에 이 질량임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겠는가 말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존이 된다고 무조건 해서 그냥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런데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해 준다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중력하고 수직항력이다. 그런데 이 수직항력은 이 물체가 움직이는 이쪽 방향에 대해서 90도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고로 비보존력으로서 수직항력이 작용하지만은 수직항력이 한 일은 제로이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쪽에 마찰력만 없다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어서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풀 적에 아니 수직항력도 분명히 있는데 왜 수직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 가능하지? 라고 막 고민을 했던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친절하게 얘기를 해준 거야. 수직항력이라는 비보존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비보존력인 수직항력이 한 일은 제로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경우가 또 변이하고 작용하는 외력이 90도가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한 일은 제로가 되어져 가지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냐면은 단진자 있죠. 늘어나지 않는 실에 매달린 질량임의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 질량임의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이쪽으로 중력이 있고 또 실의 장력 T가 이쪽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질량M이 운동을 하는 그 경로는 원의 일부인 호가 되어지죠. 즉 여기서 이렇게 왕복운동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얘가 살짝 움직이는 그 변이하고 실의 장력이 작용하는 그 각도가 항상 90도잖아요. 90도이기 때문에 단진자 문제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비록 장력 T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장력 T는 질량임의 물체가 움직이는 이 순간 변이하고 항상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비보존력인 장력 T가 작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비보존력이 작용하고 있을 적에 그 계에서 에너지가 점점 소모되고 있는 원인이 비보존력 때문임을 실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면은 공기저항력이 작용하는 감쇄 조화 진동자에서 배웠거든요. 즉 말해서 mx의 2닷트 플러스 bx 닷트 플러스 kx는 제로, 그 감쇄 조화 진동자의 운동 방정식의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현재 감쇄 조화 진동자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된 줄도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 강의의 이쪽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오세요. 자,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형성을 하는 공기 저항력 F의 A 벡터는 마이너스 PV 벡터이죠. 마이너스 PV 벡터를 1차원 상에서 마이너스 PX 닷트의 X캡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보존력이죠. 보존력인지 비보존력인지 알려면은 그 힘에다가 컬을 채보면 되는데 그 컬 채보기도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여기서 했다시피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지는 보존력이 되어지려면은 그 보존력 F는 마이너스 그레드 U 이런 형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힘 자체가 위치만은 함수여야 돼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속도 저항력 같은 경우는 위치의 함수가 아니고 속도의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컬 채볼 필요도 없이 곧바로 비보존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탄성력 같은 경우는 F는 이코로 마이너스 KX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존력이죠. 여기에다 컬 취하면 암산으로 해도 제로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감쇄 조화 진동자의 총 에너지를 구해 보면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보존력만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총 에너지예요. 그렇다면은 감세 조화 진동자의 운동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옛날에도 했지만은 다시 한번 해본다면은 t 이퀄 제로인 초기 위치가 바로 이 점이라고 합시다. 이 점을 A점이라고 하겠습니다. X좌표를. 그러면은 이것의 운동이 시간 t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맨 처음에는 진폭이 A였다가 그러다가 어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감소해 되어져 가죠. 그러다가 결국은 멈추게 되어지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딱 멈춰버리면은 그것은 포텐셜 에너지도 제로, 운동 에너지도 제로, 고로 최종적인 총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즉 역학적 에너지가 서서히 감소한다 그 말이에요. 서서히 감소해 가는 그 정도가 비보존력인 공기 저항력에 의한 것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에너지 E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은 그대로 적어놨고, 보존력만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보존력이 어떤 거냐면은 탄성력이잖아요.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란 거 익히 했고, 고로 이 총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진다면은 총 에너지를 시간 t로 미분했을 때 제로가 될 거야. 그런데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자, 이것을 시간 t로 미분을 하면은 mv dt분의 dv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을 시간 t로 미분을 하면은 kx의 v 그렇게 되어지죠. 왜 그래? dt분의 dx가 v이기 때문에 v가 따라 붙죠. 그러면 이쪽에서 v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v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놓으면 이렇게 되어지죠. dt분의 dv는 x의 2다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공기 저항력이 없다면은 mx의 2다트는 마이너스 kx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겠죠. 즉 공기 저항력이 없다면 얘가 제로가 되어져야 돼. 그런데 공기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공기 저항력 때문에 이 x의 2다트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제로가 안 돼. 아무튼지 간에 시간 t에 대한 총 에너지 변화율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런데 mx의 2다트 플러스 kx 있죠. 이것을 이 수식으로부터 보면은 mx의 2다트 플러스 kx는 얘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은 마이너스 bx 다트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bx 다트 그리고 x 다트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다시 적어줘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bx 다트를 마이너스 bx 다트 x 캡 이렇게 적어줬고, 그 다음 x 다트를 x 다트 x 캡 적어주고 난 다음에 이쪽에다 스칼라 프로덕트 다트를 해주면은 이 식이나 똑같죠. 왜 그래? x 다트 x는 1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앞에 있는 것은 공기 저항력 F의 A 벡터가 되어져, 그리고 공기 저항력 마이너스 BV 벡터 이렇게 해 놓았죠. 고로 이것은 마이너스 FA 그것이 되어지고, 이것은 속도 V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FA 다트 V 이것이 일률 파워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무엇이 되어집니까? 비보존력인 공기 저항력의 일률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보존력, non-conservative force인 공기 저항력이 한 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감세 조화 진동자에서 시간당 에너지 변화율 또는 시간당 에너지 증가율,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 dt분의 d 할 적에 이것은 시간당 에너지 증가율 또는 시간당 에너지 변화율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증가율이 결국 따져놓고 보면은 음수가 나요. 왜 음수가 나와? 점점 에너지가 소모되어져서 결국은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증가율을 계산을 해보면 그것은 무엇이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증가한다 그 말은 결국은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한 그 결과는 여기서 보다시피 마이너스 bx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b값 자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즉 에너지는 감쇄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 증가율은 마이너스로서 증가해 간다 그 말이에요. 즉 플러스로서 감소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t분의 t는 fa.v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dt분의 dw non-conservative nc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dwnc는 de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특히 주의할 사항, 여기서 dwnc 이것은 비보존력이 한 미소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측은 미소량을 가리키는데 사용이 되는 미분 기호고 우측에 있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변화율이요. 나중 에너지 빼기 처음 에너지 그 말이 되어지죠. 고로 감쇄 조화 진동자에서 총 에너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감쇄되어져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얘가 속도도 제로가 되어져 버리고 위치도 제로가 되어져 버려 가지고 총 에너지가 제로가 되어져 버려서 살근살근 감쇄해 가는데 그 감쇄해 가는 것을 계산을 해 봤어요. 즉 말해서 에너지 증가율을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것이 음수로 나왔다 그 말이야. 이 말은 에너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감쇄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쇄해 나가는 것이 근원적으로 살펴보니까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에너지 감쇄율이 결국은 뭐예요? 비보존력이 한 일률과 같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감쇄가 생긴 이유 또는 나중에 살펴보면 오히려 에너지가 더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외부에서 비보존력이 에너지를 억지로 넣어준 경우가 더지겠죠. 지금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공기저항력이 에너지를 뺏어먹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제가 앞전 시간에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적에 주로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많이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한 연습을 많이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했습니다. 자, F벡터가 이렇게 되어졌대. 그럴 적에 F는 이꼴로 마이너스 그래도 U를 사용하여 포텐셜 에너지 U를 구하여라. 그렇게 했지요. 그럼 해봅시다. F는 이꼴로 마이너스 그래도 U를 성분별로 나타내면은 F의 X, F의 Y, FZ 그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F의 X는 이것의 X성분은 마이너스 파셜 U 오버 파셜 X고, 이것의 Y성분은 마이너스 파셜 U 오버 파셜 Y고, 이것의 Z성분은 마이너스 파셜 U 오버 파셜 Z 그렇게 되어지죠. 일단은 F의 X가 EXY 마이너스 Z의 세제곱이죠. 고로 fx 대신에 exy 마이너스 z의 세제곱 이렇게 적어 놓고, 이것이 마이너스 파셜 u 오버 파셜 x이기 때문에 요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양변을 x로 편적분해 줘야 되겠지요. 이쪽을 x로 편적분하게 되어지면은 마이너스 u야. 그리고 이쪽을 x로 편적분 해주면은 x의 제곱 y가 되어지죠. 고로 x의 제곱 y 해주고, 이것을 x로 편적분 해주게 되어지면은 마이너스 z의 세제곱 x 그렇게 되어지죠. 이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다 붙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적분 상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x로 편적분을 하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미 어떤 함수 파이의 yz 그렇게 되어지겠죠. 왜 그래? x로 편적분하기 때문에 임의의 상수는 y와 z 함수가 되어져야죠. 그래야만 얘를 x로 편집분해보면 얘는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로 편적분할 적에 임의의 상수는 이 편미분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x 위의 나머지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의 yz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f의 y는 이렇게 된다고 아까 했고, 이 f의 y는 이 수식으로 볼 때 x의 제곱이죠. 고로 x의 제곱을 여기다 적어줬어. 그리고 이것을 계산을 할 거야. u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y로 편미분해 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이것을 y로 편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x의 제곱. 이것을 y로 편미분하면은 제로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이것뿐인데 이것을 y로 편미분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줬고, 이거 니코로 바로 f의 y인 x의 제곱. 그러면 얘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요? 즉 말해서 파샬 yz 이 함수를 y로 편미분했더니 제로였어. 그 말은 파샬 yz가 z만 함수라는 말이죠. 이것이 z만 함수이기 때문에 y로 편미분했을 적에 제로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질문한 얘들이 있어. 파이를 y로 편미분했을 때 제로가 된다. 그 말은 이 파이가 xz 함수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파이는 이미 y와 z만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와 z 중에서 y로 편미분했을 때 제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파이의 yz가 z만 함수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것은 hz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이제 이 수식으로부터 fz는 여기서 마이너스 해놓고 3xz의 제곱 플러스 10이죠. 가로. 고로 마이너스 3xz의 제곱 마이너스 10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파이의 yz를 이쪽 u에다가 대입하고 난 다음에 이 u를 z로 편미분하고 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이것을 z로 편미분하면은 앞에 것은 날아가고, 이것을 z로 편미분하면은 3z의 제곱 x인데 얘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z의 제곱 x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h의 z이기 때문에 z로 편미분 해주면은 파샬 h 오버 파샬 z 해주고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것이 바로 얘하고 같아져 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얘하고 얘는 없어지고 남는 것은 얘하고 얘만 남기 때문에 이것을 풀면은 h의 z는 10z 플러스 임의의 상수 c 그렇게 나오죠. 고로 답 u를 구할 수 있었다.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y 적어줬고, 그 다음에 z의 세제곱 x 적어줬고, 그 다음에 파이의 yz가 최종 뭐라고 얻어냈습니까? 파이의 yz는 hz인데 hz가 10z 플러스 c이기 때문에 10z 플러스 c를 적어줬습니다. 고로 이러한 보존력에 대하여 이 조건을 사용을 해서 u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마이너스 그레이드 u를 취하면은 이것이 나와야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결론 나옵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